무려 4대조 할아버지 때부터 생긴 원한이 있었는데요. 그 시작이 되는 사건은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한번 짚어보는 별점 체크 포인트. 나제 동맹. 이 나제 동맹이란 신라의 나, 백제의 제, 한마디로 신라와 백제가 힘을 합해서 고구려에 맞서기 위해 맺은 동맹입니다. 의자왕 때와는 좀 다르게 그보다 200여 년 전인 433년 서로 동맹을 맺을 정도로 아주 이 백제와 신라의 사이는 정말 돈독한 그런 관계였거든요. 자, 그런데요. 당시에는요, 두 나라가 가깝게 지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공공의 적. 공공의 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와, 이 지도 한번 보세요. 아까 지도랑 어떻습니까? 고구려의 영향력이 그렇죠. 엄청 크네요. 자, 이거는요 5세기 고구려의 전성기 지도입니다. 이 한강 유역 이남까지 한반도 대부분의 영토를 지금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강 유역은요 한반도 이 중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든 뻗어나갈 수 있었고요. 풍부한 물과 비옥한 토지로 농사짓기에도 안성맞춤이었죠. 그래서 지금 고구려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영토를 지금 넓히고 남쪽으로 지금 밀고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런 느낌. 그 남쪽에 지금 백제와 신라가 있으니 당연히 백제와 신라는 벌써 이게 눌린 느낌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나라 두 나라는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네. 자, 그래서 백제의 성왕, 신라의 진흥왕, 당시 왕들이에요. 네. 드디어 이 성왕과 진흥왕이 힘을 합해서 고구려를 밀어내고 정말 그토록 바라던 금싸라기 같은 한강 유역을 고구려로부터 탈환한 겁니다. 와. 하얀 없어지고 오, 신라가 고구려까지 확 올라갔네요. 오, 그렇죠. 네. 완전히 달라졌죠, 지금요? 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백제의 아까 성왕과 신라의 진흥왕이 손을 잡아가지고 한강 유역을 차지했다고 하는데 네. 아니 왜 신라만 한강 유역을 지금 차지하고 있을까요? 신라의 배신? 대신 욕심이 예 배신이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조반장님이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강 유역당 전체를 탐냈던 신라가 백제를 배신한 겁니다. 야, 진짜. 이 백제는요 동맹을 깨고 배신한 신라의 복수를 다짐합니다. 해야죠. 그리고 여기서 두 나라의 운명을 바꿔놓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라의 배반에 분노한 백제군이 복수를 위해 신라로 쳐들어간 겁니다. 진격한 겁니다. 이때 백제군을 격리하기 위해서 성왕도 군사들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런데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 백제의 성왕은요, 지금의 충북 옥천에 있는 관산성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성왕 주변에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성왕. 성왕의 눈에 띈 사람들, 그들의 정체는 바로 성왕을 노리며 매복해 있던 신라 군사들이었습니다. 내복이요.
신라군의 야간 기습에 당한 성왕 아이고. 잡혔겠죠? 네.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우. 이 정도면 뭐 죽임을 당했을 것 같은데요. 죽거나 아니면 포로, 포로. 예. 어. 성왕 목이 잘리는 형벌 참수형에 처해집니다. 왕을 그냥 한 번에요? 네. 심지어 신라는요 백제 서왕의 두고 그 머리뼈를 신라 궁궐 계단 아래에 묻습니다. 계단 아래. 이게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그걸 이제 계속 밟고 올라가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궁궐은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곳이잖아요. 그 많은 사람이 백제왕의 유해를 밟고 다니게 만든 겁니다. 무섭네요. 정말 이 백제인들로서는 절대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겠죠. 이때부터 백제의 철천지 원수는 신라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해가 되네요. 자, 그런데요. 성왕의 후손 중엔 이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의자왕. 그렇죠. 맞습니다. 성왕은요. 의자왕의 4대조 할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자왕은요. 즉위하자마자 신라의 성 40여 개를 공격하면서 야. 신라의 북수를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의자왕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번에는요. 신라의 아주 중요한 이곳을 공격합니다. 자, 바로 이 신라의 대야성입니다. 여기 대야성 지금 보이시죠? 자, 이 대야성은요, 지금의 경상남도 합천 지역으로 신라와 백제 경계에 있는 곳입니다. 이곳을 차지하기만 한다면요, 신라의 수도 저 경주까지 빠르게 공격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자, 당연히 신라는요, 이 대야성을 지키는 성주에 아주 중요한 인물을 앉혀놓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네. 자, 처참하게 죽은 성왕의 복수를 위해 칼을 든 백제군, 그리고 수도를 코앞에 두고 백제군의 진격을 꼭 막아야만 하는 신라군. 상상컨대 이 전투는 너무너무 치열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요. 이 치열할 것 같았던 이 대야성 전투는 너무나도 손쉽게 백제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네? 진짜요? 자, 그런데요, 이 승리에는요, 숨겨진 내막이 있습니다. 백제군을 찾아와 도움을 준 첩자가 있었거든요. 백제를 도와준 사람. 네. 백제를 도운 신라군 첩자의 이름은 검일. 자, 그러면 이 검일은 왜 백제를 도와주었을까요? 오, 뭐지?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에게는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네. 그 사랑하는 아내를 대하성의 성주인 김품석이란 인물이 네. 강제로 빼앗은 겁니다. 아내를 뺏긴 거예요, 지금요. 오. 그 성주한테. 말도 안 되지. 뭐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거미는요, 이 앙심을 품고요, 복수를 계획한 겁니다. 복수하죠. 무조건 하지. 그렇죠. 바로 하지. 백제군과 내통해서 신라 대하성의 식량 창고 위치를 알려준 거예요. 여기다. 여기를 쳐라. 정확히 알려준 거예요. 이를 알게 된 백제군은요, 식량 창고를 불태워버리고 이 전투는 결국 백제군의 승리로 돌아갑니다. 대하성 전투에 승리했던 이때의 백제군이 어떻게 했을까?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군 윤충을 보내 군사 10,000명을 거느리고 신라 대야성을 공격하였다. 성주 김품석 처자와 함께 나와 항복하자 윤충이 모두 죽이고 그 머리를 베어 왕도로 보냈다. 의자왕은요, 항복한 성주와 그 아내의 목을 베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이렇게 항복까지 했는데 그렇죠. 굳이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네. 오, 뭐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바로 김품석과 그의 아내가 신라 최고 권력자와 아주 연관이 깊은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신라의 최고 권력자, 바로 김춘추. 김춘추. 교과서에 뭐 꼭 나오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많이 나오죠. 그렇죠. 훗날 태종 무열왕이 되는 김춘추입니다. 이 김춘추는요, 김유신과 함께 정치적 실권을 쥐고 있던 신라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의자왕이 죽인 대야성 성주가 바로 이 김춘추의 사위였습니다. 자, 그러면 성주와 함께 죽인 그의 아내는 누가 될까요? 사위, 딸이네. 맞습니다. 딸을 죽였어요. 맞습니다. 의자왕은요, 이 대야성을 차지하고 이 성주 부부를 죽인 뒤 성왕의 복수에 성공하고 아주 만족했다고 하죠. 어우. 와. 야. 그리고요, 그렇게 목숨을 빼앗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김춘추의 딸과 사위의 유고를 같이. 딸과 사위의 유고를 백제 감옥에 묻은 뒤 그 백제의 죄수들이 밟고 다니게 한 겁니다. 사랑하는 딸을 적군의 손에 잃은 아버지 김춘추의 심정 어땠을까요? 아, 와, 약간 못 살아갈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심정이었을지 이 기록이 있어요. 춘추가 이를 듣고 기둥에 기대어 서서 하루 종일 눈도 깜빡이지 않았고 사람이나 물건이 그 앞을 지나가도 알아채지 못하였다. 딸이 죽었다는 그 충격에 그냥 그저 멍하니 이렇게 충격이 커서. 누가 지나가도 모르는 거야. 김춘추는요, 당연히 이 일을 계기로 의자왕에 대한 복수를 결심합니다. 결국 이 대야성 전투는요, 백제와 신라가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분기점이 된 겁니다.